27. 칼 융 자서전 기억, 꿈, 사상, 칼 융. 칼 융에 관한 책은 자서전인 이 책과 나중에 읽게 된 인간과 상징이 전부다. 칼 융 전집 한 권을 구입해뒀는데 지금의 내가 읽기에는 내용이 난해하다고 생각되어 읽다가 그만뒀다. 그의 유명세에 비해 몇 권 읽지 못한 축에 속한다. 유명한 전기작가가 쓴 칼 융 평전인 융이란 책은 구입해두고 아직 읽지 못하고 있다.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칼 융의 인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의 가문에 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삶 전체가 종교에 관한 관심으로 깊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연원이 무엇일까를 나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은 어려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목사를 많이 배출한 가문이었다. 칼 융의 아버지 또한 목사였다. 그는 내게 종교로부터 저항하며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몇 안 되는 작가에 속한다. 그는 어려서 호숫가에서 떠날 줄 몰랐다.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였던 융은 광활한 호수의 분위기를 사랑했다. 물이 주는 어떠한 기운이 그를 사로잡은 듯하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호숫가 근처에서 살기를 바랐다. 이 꿈은 나이가 들어 이뤄졌다. 그는 볼링겐 근처의 호숫가에 스스로 설계한 성을 짓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사색에도 잠겼다.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혼자서 놀기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같이 놀아줄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융은 깊은 고독감 속에서 자랐다. 학창시절 융은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자신과 만나게 된다. 하나는 현실 속에서의 착실하고 말을 잘 듣는 모범생의 그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적인 친구의 아버지와 대등하게 견줄 만한 대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위대한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실체에 관해서도 매우 의심이 많은 시절을 보냈다. 그의 집안이 목사 가문이었다는 것은 그를 더욱 고뇌에 차게 만들었을 것이다. 진로를 두고서도 그는 방황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의학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또한 그는 과학이나 비교 종교사 등의 학문에도 관심을 기울여 대학 시절까지도 자신의 이중 성격에 관한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갔다. 그 스스로 아름다운 시간들이라고 부르는 대학 시절을 융은 맞이하게 된다. 이때 그는 많은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당시 유행하던 니체 책을 읽기를 주저했다. 왜냐하면 그의 위대한 자아가 깨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니체를 읽고 감전된다.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확실히 병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자신의 제2의 인격도 병적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괴로워했다. 마침내 그는 정신과 의사가 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상처 입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긴다. 칼 융은 자기의 일을 하며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신화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분야를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한 명의 평범한 정신과 의사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칼 융으로 도약한다. 그는 자연히 숨겨놓은 비밀을 많은 의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농촌에서 살았던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는 지식을 도시에서 성장한 프로이트 같은 부류는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혹감을 느꼈다.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 정신치료 또한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과학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를 자신이 마치 치료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지만 칼 융은 신화학과 자연에서 그 답을 찾은 듯했다. 그리고 칼 융은 항상 분석가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다 한다. 고해 신부 역할을 해줄 아버지 같은 사람이나 어머니 같은 사람을 가지도록 하시오. 그는 자신의 환자들이 신자가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린 길 잃은 양들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다. 신자들은 교회에서 상징을 체험할 기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신경증 환자들에게는 이런 점이 결여돼 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의 많은 사람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그리고 칼 융은 정신치료는 대단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해 동안 정신치료를 시행하고 스스로 분석을 받은 비전문가들도 행할 수 있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한다. 중년이 되어 융은 자신 속의 여성인 아니마의 속삭임에 빠진다. 그러면서 자신도 예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위 예술성은 현실을 소홀히 여겨도 될 것처럼 칼 융 또한 자신을 그렇게 느꼈다. 그는 자신 안의 여성의 목소리를 따랐다면 그녀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신이 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예술이 되는 줄 알고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상의 작업을 하며 이승의 발판을 잘 두지 못하고 지내던 융은 현실에서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는 낯선 내면의 세계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무의식의 내용은 정상에서 벗어나도록 그를 이끌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의사 면허가 있었고 그를 기다리는 환자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는 처와 5아이가 있고 퀴스나흐트 제슈트라세 228번지에 살고 있다. 라는 현실적 사실이 있었다. 다행히 융은 니체처럼 괴기한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 신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니체는 내면의 사상 외에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발판을 잃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니체는 과장하고 젠체하는 습성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학문에 욕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 융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현실적 성공의 요소였던 대학 교수의 길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로 꼽은 것은 자신의 무의식적 고민이 해결되기까지는 대중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이트와 결별하며 그는 한때 혼돈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회복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과 만나게 된다. 칼 융에게 있어 종교란 무엇이었는지 말이다. 그는 노년을 볼링겐 호숫가의 성에서 연구하며 지냈다. 그가 죽기 2년 전에 어느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게 됐다.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을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박사님은 신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관해 말이다. 그는 파이프 담배를 만지며 천천히 대답했다. 신을 믿느냐고요? 나는 신이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이 책은 그렇게 심리학과 종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읽기에 좋은 내용으로 가득하다. 칼 융은 어느 책에서 말하길 정신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종교에 귀의하고 치료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 종교는 우리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대한 위험인 것이다.